변비는 같다. 그냥 기다리는 것은 정말이지 세게 힘을 쓰어야 한다. 독일 국민의 10에서 20%가 변비를 앓는다. 어디 가서 변비 명함을 내밀려면은 다음 조건 중에서 적어도 2개를 충족해야 한다.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변기에 앉고 4번 중에서 1번은 특히 힘들고 그나마 토끼 똥 같고 힘을 줘야만 겨우 나오고 약이나 트릭을 써야 성공하고 중간에 끄는 것처럼 찜찜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나온다. 변비 상황에서는 장신경과 근육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다. 소화와 운송은 여전히 보통 속도로 진행된다. 다만 대장의 끝인 직장에서 뜻이 모이지 않는다. 당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아니야, 기다려야 한다. 변비를 판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가이다. 사실 큰일을 보는 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기가 한판이 순조롭지 못하다. 변비에도 수준차가 있다. 여행 변비,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일시적인 변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질긴 변비.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야. 증후군. 거의 2명 중에서 1명이 여행 중에 변비로 고생을 한다. 2명 중에서 1명이 신경성이 변비를 유발한다라는 거네요. 장을 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는다. 평소에 점심을 먹던 시간에 우리는 교통체증으로 길 위에 있거나 티켓 창구에 서 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서 평소보다도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모자라 기내 공기는 우리 몸의 수분을 가져간다. 여기에 밤낮이 바뀌는 시차 문제도 추가된다. 장신경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감지한다. 혼란스럽지만 괜찮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일단 참고 기다린다. 혼란스러운 나날에도 장은 성실히 일하여 성공적으로 배변 욕구를 신고하지만 당장 상황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참는다.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종종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야 증후군 때문이다.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낯선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만 공중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로 비싼 방석을 만들어서 깔거나 변비에 앉지 않고 느낌상 10m 간격을 두고 응거조처럼 기마 자세를 취한다.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야. 증후군이 아주 강할 때는 이것조차 안 된다. 장을 위해서 큰일을 완수할 만큼 충분히 긴장을 풀 수가 없다. 결국 휴가든 출장이든 여행이 아주 힘들어진다. 장에게 용기를 줘서 다시 일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비 기간을 줄이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 몇 가지를 알아보자. 장을 토닥여서 격려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벽을 얻었고 해서 운송물이 왔음을 알려준다.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물도 신경을 써라. 물은 필요한 만큼만 마시면 된다. 절대 참지를 말자. 살아있는 좋은 박테리아 프로바이오틱스와 박테리아의 좋은 먹이인 이런 것을 또 활용해보자. 특별 산책,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혁신적인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배꼽 인사 기술을 권한다. 변기에 앉아서 상체가 허벅지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다시 허리를 펴서 똑바로 앉는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배변에 성공할 수가 있다. 화장실에서는 나를 보는 사람이 없고 얼마간의 시간을 혼자 보낼 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이상한 실험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다. 배꼽 인사. 배꼽 인사마저도 기스 효과가 없는가? 고집이 센 변비라면 장신경이 혼란에 빠졌거나 돌아진 상황이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권하는 방법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기에서 휘파람을 불며 일어서지 못한다면
좀 더 강한 해결책을 시도해 봐도 좋다. 그 전에 반드시 변비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변비가 왜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면 그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다. 변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거나 이상하게 오래 지속이 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어쩌면 변비 뒤에 당뇨나 갑상선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선천적으로 장 활동이 느린 것일 수도 있다. 쾌변을 돕는 변비약 종류는 변비약의 목표는 명확하다. 쾌변. 아무리 굶뜬 대장이라도 다시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 삼투제를 이용한 쾌변은 모양이 예쁘고 별로 딱딱하지도 않다. 삼투라는 한마디로 물의 착한 마음이다. 어떤 물이 다른 물보다도 소금이나 설탕 등을 더 많이 가졌으면 가난한 물이 부자 물에 흘러들어간다. 그렇게 들의 재산이 똑같아지고 평화롭게 잘 지낸다. 시들해진 채소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다시 싱싱해지는데 이것도 삼투의 원리다. 채소가 그릇 속의 물보다도 소금이나 설탕 등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릇에 물이 채소로 스며든다. 삼투성 변비약은 물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한다. 삼투성 변비약 속에는 대장까지 갈 수 있는 염분이나 당분 혹은 작은 분자 사슬들이 들어있다. 대장으로 가는 동안에 모든 물을 흡수하여 가능한 한 부드러운 배변을 전미한다. 이런 약을 과하게 먹으면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설사를 일으킨다. 삼투제의 경우에 염분, 당분, 작은 분자 사슬 중에서 무엇을 수분 흡수제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염분을 수분 흡수제로 하는 황산나트륨은 다소 거칠고 효과가 느닷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주 복용하면 우리 몸의 염분 대사가 뒤죽박죽 망가질 수가 있다. 수분 흡수제로 가장 잘 알려진 당분은 락툴로스다. 락툴로스는 수분 흡수에 의해 장박테리아도 먹여서 살린다. 장박테리아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대장벽의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쾌변을 돕는다. 그러나 과지간 박테리아나 나쁜 박테리아가 가스를 생산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를 자주 낄 수가 있고 심하면 복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락툴로스는 우유를 가열할 때 유당에서 만들어진다. 저온 살균 우유는 짧게 열을 가하므로 생우유보다도 락툴로스가 더 많으며 초고온 순간 살균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보다도 락툴로스가 더 많다. 그러나 솔비톨처럼 우유와 상관없는 당분도 있다. 솔비톨은 자두, 배, 사과 같은 몇몇 과일에 들어있다. 그래서 자두가 소화에 좋다고들 말하고 사과 주스를 많이 마시면 설사한다는 경고가 있는 것이다. 락툴로스와 마찬가지로 솔비톨 역시 거의 혈액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설탕 대체제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름이 2420 솔비톨의 유럽 식품 번호인데 무설탕 목캔디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적힌다. 과다 복용 시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솔비톨 짧은 분자 사슬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도 있고 폴리에틸렌 글리톨 변비약 소화가 잘 안되는 데 쓴다 등등 이렇게 아마 의사로서 박사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을 말해주네요. 너무 전문적인 것은 넘어가고 윤활제를 이용한 쾌변은 미끄럼틀이나 패러글라이딩을 연상시킨다. 바셀린을 발명한 로버트 체스브너는 매일 바셀린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바셀린은 소화되지 않는 다량의 지방으로 대장의 운송물을 감싸서 쉽게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돕는다. 로버트 체스브너는 96세까지 살았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매일 기름진 윤활제를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도 윤활제에 휩쓸려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활성 변비약을 너무 자주 과다 복용하면 지용성 비타민 결핍으로 병을 얻을 수 있다. 바셀린은 정식 윤활제성 변비약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또한 파라핀유처럼 잘 알려진 민간요법도 설득력이 있는 장기 해결책이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역시 파라핀유보다는 약국에서 파는 무해하고 몸에 맞는 젤 타입의 식이섬유가 더 낫다. 젤 타입의 식이섬유를 찾아보자. 이수제를 이용한 캡에는 대장을 대대적으로 닥달한 결과다. 이수제는 장신경이 굼떠서 생긴 변비에 좋다. 자신의 장신경이 굼든지 알아보는 여러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작은 알약을 삼키는 것이다. 이수제는 장에 있는 호기심 많은 수용체를 작용한다. 뭐 이를 상비약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식물 중에는 알로에베라 혹은 차폴센나 또 이수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여기는 신기한 부작용이 있으니 한 번쯤 장을 까맣게 만들고 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권한다. 변한 색깔은 얼마 후에 다시 원색으로 돌아서는데,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수제나 알로에베라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부작용이 있다면 결코 신기한 부작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신경손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다. 계속 꾸지람을 들으면서 명령을 받다 보면 언젠가 신경의 짜증 지수가 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신경은 촉수를 건드렸을 때 달팽이처럼 뒤로 물러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변비일 때 이런 약을 2-3일에 한 번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운동 촉진제를 이용한 캡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다. 촉진제는 원래 장이 하는 일을 응원하고 독려할 수 있을 뿐 원치 않는 운동을 명령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촉진제는 확성기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고립된 상태에서 촉진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단일 수용체에만 작용하거나 혈액에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성분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거나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들이므로 신제품을 꼭 시험해 봐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옛날부터 있었던 검증된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대장을 비우고 채우는 3일 규칙을 해보자. 3일 규칙. 3일 규칙은 설명도 짧으니 알아두면 좋다. 대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르막, 수평, 내리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앉으면 우리는 보통 마지막 부분을 비운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채워지고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데 역효가 강한 변비약을 먹으면 대장 전체, 그러니까 세 부분을 전부 비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대장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3일은 좋게 걸린다. 3일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간에 불안한 생각이 든다. 왜? 아직 소식이 없지? 벌써 3일째인데? 그리고 변비약을 다시 꾹꾹 삼킨다. 이것은 불필요한 악순환이다. 변비약을 먹었다면 장에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고 3일째 기다려보자. 남들보다도 조금 굼뜬 장을 가졌다면 이틀 정도는 더 기다려볼 수가 있다 라고 변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